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0월 13일 수요 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김승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처음과 마무리는 사운을 제창합니다. 큰 소리로 사운 외치겠습니다. 사운 제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정의한다. 믿음의 가져시며 근거히 네, 음소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줌 세미나는 비동 강의 시간입니다. 애터미의 가장 빠른 성공은 먼저 성공하신 분, 또 성공을 향해 가고 가신 분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더욱더 수요일 비전 강의가 기다려지고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비전 강의를 해주실 분, 강사님을 먼저 사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잘 보이시죠? 보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미 애터미 사업가로서 저희에게 굉장히 유명한 성공자님이십니다. 애터미에서도 또 유튜브에서도 활발하게 애터미 사업을 알리고 계시는 2억 이상의 로얄 클럽이신 김은혜 스타 마스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네. 네, 손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저 사진이 제가 슬림바디 챌린지 1기 때 준우승했을 때 사진이라서 지금보다 저 때가 한 65kg인가? 사진이 지금 70kg예요. 제가 맨날 몸무게 얘기할 때마다 김민석 본부장님이 몸무게 얘기하지 마! 아무도 몰라! 그러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고. 제가 보기보다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도 지금 봐줄만 하죠? 네, 꾸준한 관리로, 노력으로. 사실 코로나 전에는 관리가 잘 안 됐어요. 너무나 좀 바쁘기도 하고 식사도 불규칙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미팅은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보니까 해외 미팅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도 15개 정도 했거든요, 미팅을.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왜냐면 해외 분들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미팅은 더 많아졌지만 항상 집에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센터 나가는 것 빼고는 집에 있고 해외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관리하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기 혹시 나는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으시죠? 네, 그런 분이 줌에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거의 사업자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우리 왜 퇴근 후 애터미 있잖아요. 퇴근 후 애터미. 퇴근 후 애터미 따라 해봤어요. 땡땡 후 애터미. 애터미 하기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 후 애텀이에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 전직에 대해서. 저는 고등학교 수학선생이었고, 고등학교 수학선생 하기 전에도, 저는 알바를 수학을 가르치는 일 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19살 때부터 수학 과외를 시작해서, 뭐 학원 파트타임 강사, 수학 강사, 수학 과외 선생 하다가 학교 선생까지.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일만 10년 넘게 했던 사람이에요. 애터미 하기 전에는. 그리고 돈도 되게 많이 벌었어요. 학교 선생일 때 말고 과외할 때 돈도 되게 많이 벌었어요. 제가 1,000만 원까지도 벌었었거든요. 어쨌든 여기 좀 맞춰놓고 시작을 할게요. 제 별명 다들 아시죠? 긍정의 원더우먼. 저는 진짜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제 사업을 지켜보신 저희 스폰서이자 친정 엄마인 저희 엄마는 저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네 사단은 진짜 별일이 다 생긴다.
너는 진짜 사건의 연속이구나. 그런데도 네가 잘 되는 건 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겨서인가 보다. 이런 말씀을 되게 잘 하세요, 저한테.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니?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거기서 울고불고 짜증내고 화내봤자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 제가 인생에서 애터미하기 전에 가장 큰 일이었던 게 저희 엄마랑 아버지가 이혼했을 때인데, 제가 저희 엄마랑 아버지가 이혼했을 때 꽈셔서 그랬어요. 왜냐면 스트레스 풀라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슬프고. 그래서 도서관 가서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꽈줘서 그랬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저한테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은 분명히 그 이후에 대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넘기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역시 저한테는 그냥 많고 많은 사건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위기는 왜 올까요? 위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위기는 누구에게 나와요? 근데 위기는 넘기라고 오는 거예요. 위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장애물 넘기 할 때요. 한 번 걸려서 넘어져도 다시 넘어가면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결국은 넘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난 이걸 넘을 수 없어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코로나가 딱 시작되자마자 저는 저의 가장 최측근들을 소집했어요. 제 동생과 제 오른팔 가장 가까운 최아름 국장이랑 소집해서 비상회의를, 사실 최아름 국장은 파트너지만 진짜 가족 같은 관계예요. 저희 집에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자거든요. 이제 여기 와서 미팅하고 제가 숙식 제공을 해요. 근데 어쨌든 아름 국장이랑 최아름 국장 다들 아시죠? 제 동생이랑 비상회의를 해서, 동생은 왜 불렀냐면 센터 문을 닫아야 되니까. 애터미 사업 핵심은 교육이거든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는 완전 기계치예요. 사람들이 제가 되게 똑 부러진다라고 아는데 제가 되게 많이 부족해요. 2% 부족한 인간이라서 기계 다루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동생한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동생이 또 그런 쪽 전문가거든요. 동생이 일단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대요.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가 1월, 2월쯤 되게 심각했잖아요. 대구에서 심각하게 신천지가 1월 말인가 그때 터져가지고 2월 달이었어요. 저희가 모인 게. 그래서 2월에 회의를 하고 동생이 2월 달에 저희 집에 왔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한 달 동안 있었어요. 애가 그때, 지금은 애가 셋인데, 그때 애가, 중간에 쌍둥이가 태어나서 지금 애가 셋이에요, 제 동생이. 그때는 애가 하나여서, 올케랑 같이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묵으면서, 저는 촬영을 하고, 저는 촬영 같은 것도 어떻게 하는지 그때는 모르니까, 동생이 저희 집에 방송 다 설치해주고, 촬영하고, 제 동생이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작년 3월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로 교육을 돌리는데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파트너들이, 몇몇 파트너들은 연락이 와요. 본부장님 그것 때문에 신규 회원 가입했어요. 너무 좋아요. 막 연락이 오는데 몇몇 분들은 보라고 주소를 줬는데 이게 봤는지, 말로는 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막 인증샷 올리세요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하다가 산하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엄마가, 저희 스폰서님이 계속 줌 미팅을 하자고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모르고 줌 미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할 거다. 센터에 출근 안 할 거다. 그래서 줌 미팅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2, 3개월 안에 센터가 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 3개월이 지나도 전혀 센터를 다시 열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여서 줌 미팅을 시작한 게 6월쯤부터 이제 유튜브랑 줌 미팅을 같이 시작을 했고, 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센터를 여셨어요. 저희 엄마는. 센터를 여셨고, 대신에 이제 안전수치 지키고, 규정 어기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막 미팅을 안 했어요. 그때는 본사에서 미팅 못하게 해서 센터를 열었던 이유는 파트너들이 이제 미팅할 장소가 필요한데, 사실 돈 없는 파트너들도 많잖아요. 돈 없는 파트너들이 커피숍
이런 데 가서 미팅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대면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 오픈을 코로나19 이후에도 쉰 적이 없는데, 센터 오픈은 하지만 센터에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 누군가는 쉬겠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성장한 그룹이 있고 없어진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아직 없어진 그룹은 아니에요. 있는 그룹인데 이제 내 그룹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룹을 살릴 수 있을까? 코로나 역시 저한테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에 집중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성장을 저한테 가져다 준 한 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노하우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도 본사에서 저한테 성장한 그룹이 몇 그룹 없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김은혜 본부장 그룹이다 하면서 강의 부탁을 많이 했었어요. 노하우를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노하우는 없어요. 제가 뭐 능력자라고 얼마나 특별한 노하우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유튜브 하고 줌 미팅 하면서 현장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트너들이 미팅을 만나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만나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맨 처음 코로나19 때는. 그렇다고 보니까 맨날 집에만 있어. 나가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전단지를 돌렸어요. 새벽부터. 신문 돌리듯이. 새벽부터 나가서 전단지를, 문도 안 열었잖아요, 가게가. 그럼 가게마다 그냥 꽂아놔요. 근데 전단지에 제 스티커를 붙였을까요? 나 본부장인데? 로열이고. 파트너 스티커를 붙여서 전단지를 돌리고 그 파트너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사장님, 제가 지금 이 지역 전단지 돌렸는데 혹시 연락 오면 잘 받으세요. 이렇게. 파트너들이 그때부터 가만히를 못 있더라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게 제 수법이에요. 저는 파트너들한테 일하세요 안 해요. 집에 계시면 집에 쉬고 계시는구나.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누군가를 회원가입을 하든 컨택을 해서 알려줘요. 지금 사장님 밑에 이분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오늘 여기 사장님 전단지 돌렸는데 혹시 연락 오면 받으세요? 제가 오늘 네이샵 갔다가 사장님 명함 드렸는데 전화 오면은 친절하게 관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물론 그분들이 연락 안 갈 수도 있는데 연락이 오고 안 오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본부장님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전단지를 돌렸던 이유가, 되게 오랜만에 돌렸어요, 전단지를. 그전에는 너무 바빠서 그런 걸 돌릴 시간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집에 있었고 2달간 학교를 안 갔어요. 제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세 아들을 데리고 6살 2명, 9살, 10살 1명, 그때 당시 5살 2명, 9살 1명이었는데, 아이들 셋이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어디를 멀리 가지는 못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미팅하자 그래도 안 하고, 그럼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 강의하고, 방송하고, 뭐 줌 미팅하고, 그 외에는 그냥 전단지 돌리는 거, 컨택하는 거, 그런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지만, 저는 파트너들한테 저 강의하는 것 못해서 애터미 못해 하면 강의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저는 미팅을 못 하겠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배워요. 맨 처음에는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못 하겠으면 옆에 앉아서 있으세요. 3년 정도 있다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3년 이 강의 들어서 못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강의는 못해도 미팅은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러지 밖에 나가서 말하면은 시스템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은 무슨 말이라도 해요. 저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성공의 원리가 있기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잠깐 제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학교 선생이었고요. 대학 때 만났던, 얼마 전에 여기서 강의했었죠, 공룡본부장. 이때 참 멋있었는데 지금 20kg가 쪘어요. 제가 너무 잘 먹여가지고 90kg가 넘어. 그때 강의했을 때도 90kg가 넘었던 상태예요. 어쨌든 대학 때 만나서 연애하던 남자친구가 대학병원에 입사하게 되면서
양가 부모님들의 추진으로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쯤에 처음 애터미를 만났어요. 하지만 사업할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아이를 낳고 나서였어요. 애터미를 만나기 직전에는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이제 육아맘이었거든요. 애터미를 처음 만났던 그 2009년, 10년 그 정도에는 결혼하기 직전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던 엄마 친구분 덕분에 알게 된 이 화장품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너무 싸구려라고 본인 얼굴에 쓸 수 없다며 저보고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친구 생각해서 그냥 사준 건데, 이게 너무 싸구려다. 저희 엄마 그때 크림 하나에 30 얼마짜리 바르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항상 피부가 굉장히 고민인 사람이었어요. 악건성에다가 지금이 주름이 더 없어요. 그때보다. 그때는 막 자글자글 주름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엄마는 아무거나 쓰면 피부가 망가져서 안 된다. 너가 써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전 별로 쓰고 싶진 않았는데 좀 아까워하는 편이에요. 엄마는 뭘 되게 잘 버리시거든요. 근데 전 잘 못 버려요. 그리고 아가씨 때도 맨날 오케이 캐시백 모으고 막 이랬거든요. 엄마 너는 결혼도 안 한 애가 왜 그러니? 맨날 저한테 이랬는데 그게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어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19살 때부터 제가 수능 끝나자마자 과외가 들어와서 과외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과외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돈을 어린 나이에서 돈을 쉽게 벌긴 했지만 돈 아까운 건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엄마 말을 또 잘 듣는 편이라서 써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왜 우리 웨딩 마사지 받잖아요. 웨딩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 애터미 제품으로 케어하면서 피부가 너무 좋아졌는데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얼굴에 뭐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마지막 마사지 3회 정도 남았을 때 안 가서 되게 비싸잖아요. 웨딩 마사지 한 회에 그 당시 10몇 년 전인데도 한 번 받는데 5만 원 넘게 제가 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이제 10회인가 끊어가지고 그 정도지 한 번 받으면 거의 10만 원, 7, 8만 원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3회 남았는데 포기하고 애터미 제품으로 관리하다 결혼했어요. 그거는 저는 사업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품이 정말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써보고 너무 좋으니까 남편도 이제 집에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결혼할 신혼집에. 남편이 써보니까 너무 좋다고 막 온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도 써보라고 이거 공서방도 좋다 그런다고.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써보게 된 거예요. 역으로 제가 권한 거죠. 사업도 안 하면서. 전 그냥 정말로 제품이 좋아서. 왜냐면 집에 어차피 4세트씩 있으니까. 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피부에 비싼 거 아니면 절대 안 바르신다는 우리 어머니께서 애터미 제품을 써보게 되었고 그게 우리 집의 가문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당시 저희 엄마는 혼자가 되셔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근데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진짜 뭐 호프집을 할까 뭐랄까 막 이렇게 알아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화장품을 써보신 후에 스스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혼자 차를 끌고 공장으로 가서 콜마 공장으로 스폰서가 다 데려간 게 아니야. 스폰서 전화해서 이거 화장품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 왜냐면 그때 당시 직스폰서가 사업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부업처럼 하고 있는 분이셔가지고 시스템이 올인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알아보면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 뭐 대전에 있는 공장 가서 알아보면 돼. 이러니까 거기를 혼자 찾고 가셔가지고 혼자 알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파트너 나왔으면 좋겠죠? 나는 세미나도 안 가는데 자기가 혼자 갔다 와. 근데 저희 엄마가 콜마 공장을 갔다 왔을 때는 이걸 네트워크 사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와 제품 진짜 좋네. 어떻게 이렇게 싼 게 저희 엄마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좋은데 너무 싸구려니까 이거 화학 성분 같은 거 들어간 거 아닐까? 피부 막 좋아지는.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저희 엄마는 뭐 하나 좋은 거 쓰더라도 다 알아보고 사 쓰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공장에 갔었던 거고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기술로 만들었다라는 그걸 듣고 나서 이거 정말 대박이다. 이걸 팔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때부터 이제 화장품을 팔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석세스 세미나 아카데미를 갔다 오면서 본격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건데 2010년부터 엄마가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제가 먼저 화장품을 썼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사업에 1도 관심 없었어요. 엄마를 말리고 싶었지만 제가 안 말린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약간 우울증이 오셔서 저희 엄마가 되게 활기찬 분이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병든 닭처럼
기운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만나고 다시 활기를 얻어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 애터미 진짜 싫은데 엄마가 저렇게 바뀐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그거로 됐다. 엄마가 집을 날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다단계하면 망한다는 생각에. 우리 엄마 재산은 집이 다니까. 엄마가 집을 날릴 수도 있어.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될 수도 있어. 내가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냅뒀던 거예요. 사실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냅뒀던 건데 그게 저희 가문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터미를 죽어도 안 하겠다는 제가 어떻게 애터미를 하게 됐을까요? 엄마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를 여러 번 초대도 하셨지만 그때마다 제 대답은 난 1억을 벌어도 애터미 안 해.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 같은 스펙 좋은 여자를 다단계를 시키다니 우리 엄마 미쳤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 대학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잘 먹고 잘 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계속 일을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 월급으로 살아갈 걸 계산을 해보니까 수학 선생이니까 얼마나 계산을 잘했겠어요. 막막하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었어요. 남편이 뭐 나쁜 직장에 다녔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됐는데 우리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더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싶고 더 좋은 책 사주고 싶고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은 정말 제 친구가 결혼하고 치킨 사 먹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한 달에 한 번만 치킨 사 먹는데 그 집도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외벌이 이제 여자애는 애만 키우고 근데 저도 외식을 하면 돈이 아깝고 고민을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남편 월급으로 생활한다면 진짜 빠듯하게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남편도 병원 생활을 진짜 너무 힘들어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했지만 이제 마누라랑 자식 두고 어떻게 그만두냐면서 꾸역꾸역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다른 일을 알아보자고. 그랬더니 남편이 월급쟁이로는 부자가 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벌진 않으신데, 인세소득은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건물이 있으세요. 건물이 있으셔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근데 그 건물을 만드는 데까지 돈을 언젠가는 많이 버셨겠죠. 저희 아버님이 공장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과거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공장하셨던 분들은 다 돈을 버셨대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 그런데 다 돈은 벌었는데 그때 잘 모아둔 사람은 지금 잘 살고 그때 이게 영원할 줄 알고 펑펑 쓴 사람들은 못 산대. 그러면서 맨날 우리 보고 돈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근데 어쨌든 남편이 월급쟁이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걸 봤어요.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것저것 일을 찾아보면서 자기계발서도 되게 많이 읽었는데, 딱 이런 일을 제가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워렌 버핏이. 내가 병이 들고 일을 못할 환경이라도 돈이 나올 수 있는 일. 전 남편이 허리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월급쟁이로는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사업을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 적당한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보다 하면서 제가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서울은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을 뜨자. 라고 결심을 하고 양가 부모님한테 우리의 결심을 얘기를 했더니 저희 엄마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애터미나 해. 항상 우리 엄마 머릿속에 애터미밖에 없어. 좀 심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애터미를 사실 선택하기 전에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질리도록 미치면 애터미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싫어요, 그냥.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 갖기 전에 산정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 저하증 판정을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불임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상선이 안 좋으면 임신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호르몬을 먹으면서 하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일로. 그래서 제가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엄마 욕하시더라고. 해모임을 안 먹어서 그렇다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해모임이 만병통치약이냐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인정을 해요. 왜냐면 저희 양가 집안에는 쌍둥이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자연으로, 전 임신 계획도 없었어요. 임신한 지 2달 동안 임신한 줄도 몰랐어. 쌍둥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첫째가 있는데 제가 굳이 전 둘째를 낳을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 동생도 쌍둥이를 자연 임신했어요. 신기하죠? 저는 아직도 해모임의 힘이라고 믿지만 제가 본사 강의 때 이렇게 말했다가 혼났어요. 가대가정 간거 하지 말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정말 해모임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입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랑 또 막 소리지르고 싸우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애텀이야. 근데 이때도 역시 엄마가 애터미 세미나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3년 동안이랑 이때는 좀 달랐어요. 제가 3년 동안 이것저것 3년 동안 살아오다가 아이를 낳고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 되겠다.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찾아보고 할 게 없어서 서울을 뜨자고. 왜 서울이 이제 지출이 많으니까. 서울을 뜨자고 결심했을 때라서 애터미를 알아볼까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3년 만에. 근데 여러분들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타이밍이 와요. 저 사람 애터미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잘할 것 같으면 뭐해? 비전을 못 봤는데. 비전을 보게 하려면 그 사람의 타이밍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볼 때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저도 어차피 새로운 걸 찾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애터미 세미나를 가봤고 그때 너무나 다르게 애터미 세미나가 다가왔어요. 사실 그전에도 엄마가 하도 쫄라가지고 쫄르다기보다는 야 엄마 센터 오픈했으니까는 와봐야 되지 않겠냐? 딱 가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의 문을 안 열고 들었을 때는 제가 사실 김성일 임페리얼님 있죠. 제가 맨 처음 들었던 강의가 김성일 임페리얼님 총장님 때. 난 그분이 총장인지 뭔지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요. 저 사람이 총장인지 임페리얼인지 신규들 막 임페리얼님 봐도 인사도 안 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김성일 총장님이 이제 저희 센터 오픈해가지고 특강을 와주신 거였는데 엄마 센터. 저는 그때 맨 뒤에 앉아가지고 화분 주러 갔다가 잡힌 거지. 화분 주러 갔다가 잡혀서 맨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손 깍지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인이 한 달에 5천만 원을 번대. 그래서 내가 자기가 5천만 원을 버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주면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런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센터를 가서 몇 번 설명을 들어봤어도 한 번도 귀에 안 들렸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 초대해 놔봤자 사실 설득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알아볼 마음이 생기니까 세미나 가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3년 동안 애용을 했잖아요. 애터미 제품을 써봤잖아요. 3년 동안 쓰면서 친구들한테 전달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야 필링 뭐 괜찮은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야 애터미 거 진짜 괜찮아. 나도 모르게. 나 애터미 진짜 싫어하는데. 회사를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필링을. 야 칫솔 뭐 괜찮은 거 있냐? 야 애터미 칫솔 쓰니까 내가 피가 안 나. 나도 모르게. 그게 세미나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나 3년 동안 그랬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나 애터미 진짜 싫어하는데? 그런데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래. 애터미 싫어하는 나도 이 정도면 이거 알리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터미가 제가 찾던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애터미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제 수입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2013년도에 애터미를 시작을 했어요. 2012년도까지는 수입이 제로예요. 2013년 제가 이게 6개월 평균으로 내놓은 거예요. 다 하면 너무 많아서. 근데 2013년 상반기 4월에 시작했어요. 제가 4월에. 그럼 4, 5, 6, 3개월 했는데 수입이 꽤 되죠. 한 50만 원. 왜냐면 제가 4월 10일에 노트를 찾았어요. 4월 10일 날 첫 출근했더라고 센터에. 근데 제가 4월 16일부터 판매사를 갔어요. 5월 상반기에 또 갔어요. 5월 하반기에 또 갔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했던 이유는 4월 10일 날 센터 가서 강의를 듣는데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최규정 총장님, 지금 단장님이시죠? 오셨을 거예요. 오셔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했는데, 목표 설정을 하래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무슨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직급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후원수당 30대 30 몇 번 맞는다. 이런 걸 적어봤는데, 후원수당을 보니까 15일에 30대 30을 8번 맞으면 직급수당이 보너스로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30대 30 한 달에 8번 받을 거, 제가 원래 처음 세운 목표가 한 달에 8번 받자고 적었거든요. 일주일에 2번. 30대 30 일주일에 2번을 목표로 잡았는데, 아니, 한 달에 8번이 목표면 차라리 15일 동안 미리 물건 사서 맞춰버리고 50만 원 더 받는 게 낫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일즈를 막 가는데 우리 엄마가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갔거든요. 가고 이제 제가 계속 물건 사니까 너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나한테서. 저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4월 10일에 출근한 애가 16일에 세일즈 마스터로 도전하니까 나보고 미쳤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저한테 그런데 엄마도 그렇게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파트너가 잘 없으니까 저한테 미쳤다고 너 갑자기 무슨 세일즈 마스터냐고 했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근데 엄마도 그렇게 했어. 열심히 팔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도 계속 팔아서 세일즈 마스터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첫 달에 이제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을 했는데 물건을 다 팔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없는 물건 채워놓으니까 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5월 상반기에 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니까 명단 작성하라고 하잖아요. 명단 작성을 하니까 내가 연락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물건이 쌓여 있잖아요. 한 3년, 4년 연락 안 한 사람들한테도 연락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조리원에서 조리원에서 일주일 지낸 게 다인 언니야. 내가 늦게 들어가서 같이 있었던 시간은 일주일이었는데 그 언니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만나고 나서 만난 적도 없는 언니예요. 그 언니 전화를 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기억나세요? 준서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래 잘 지내? 이러면서 저 대구 이사 왔는데 언니는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는 나 애 낳자마자 복직했잖아. 그 언니가 셰프였어요. 요리사. 피곤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니 내가 피곤한데 기가 막히는 거 아는데 제가 이렇게 이게 판매사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전 진짜 제가 영업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래? 뭐가 있는데? 언니 홍삼보다 싸요. 홍삼보다 싸. 네 박스 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박스 사면 76,500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그러면은 8박스 보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4박스 사면은 싼데?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도 피곤하대. 그냥 8박스 사서 남편 4박스 나 4박스 먹지 뭐.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 언니가 사업은 안 해요. 그냥 그때 사준 게 끝이야. 근데 어쨌든 제가 세일즈 가는데 도움은 됐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세일즈 마스터 목표를 해서 도전을 안 했으면은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그냥 주문 들어오는 거나 받았겠지. 그런데 세일즈 마스터 목표를 저는 전후반기 세일즈 도전이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세일즈 도전을 하다 보니까 명단을 보면서 미친 듯이 물건을 팔 때를 찾는 거예요. 제가 명단이 다 떨어진 다음에는요. 전화번호부 뒤에 보고 전화했어요. 전화번호부 책 있죠? 뭔지 아시죠? 거기 뒤에 보면 그냥 전화번호만 있잖아요. 전화번호부에는. 여러분들 가끔씩 전화 와서 안녕하세요. 현대카드인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무슨 건설입니다. 이러면서 전화 안 와요? 영업전화 오시죠? 그냥 전 제가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판매사잖아요. 판매사는 어떻게 해서 가는 거예요? 판매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후반기를 유지를 하다가 4, 5, 6월 세일즈 유지하고 6월에도 세일즈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6월에 제 좌측에서 세일즈 2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야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 우측에 파트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왜냐면 세일즈 할 때 250, 250, 500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500해서 다이아 갈 수 있으면 가자. 일단 찾아보자, 할 사람을.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또 신기하게 사람이 나오대요. 우리 시어머니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강의를 듣다가 나도 강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처음 온 날이 그날 처음 센터 강의했을 때. 그래서 그분한테 사장님 세일즈 마스터가 되시면 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제가 어떻게 그렇게 미쳤었나 봐요.
처음 본 사람한테 했더니 세일즈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드렸어요. 250을 하면 세일즈 마스터인데 특별히 이번에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시면 제가 250을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500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 그분이 하루만 생각을 하겠대. 그래서 집에 갔다 와가지고 다음날 저한테 막 적어온 A4 용지를 주시더라고요. 이모한테 해모임 몇 박스, 화장품 몇 박스, 뭐 얼마, 조카한테 뭐 치약 칫솔 뭐 얼마 이렇게 쫙. 그래서 자기가 강매할 리스트래. 이 사람들을 사줄 사람이래. 그래서 180만 포인트 이렇게 적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180만 포인트만 하면 안 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가세요!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분이 180을 했잖아요. 제가 원래 다이아 2명 만들려면, 아니, 세일즈 2명 만들려면 750만 PB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180을 했잖아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570이 남았죠. 570이. 70만 포인트만 할 사람 찾으면 내가 다이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없는 거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야. 사업할 사람이. 그래서 계보도에 있는 제 정말 친한 친구 있었지. 완전 친한. 어떤 얘기를 해도 되는 친구. 걔 전화를 했어요. 뭐 세일즈를 설명하는데 걔가 알겠어요? 전화해서 야, 네 통장에 100만 원 들어갈 거야. 양심 있으면 물건이나 많이 사라. 그러고 끊었어요. 전화를 그냥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60만 PB 정도 샀어. 그러니까 지네 집에 쓸 걸 산 것 같아. 양심이 있는 친구니까. 그래서 그냥 그 친구 거기로 수당 들어가고 그러면서 제가 다이아몬드만 싹 됐어요. 6월에. 그리고 저는 제가 시작하자마자 전후반기로 세일즈 유지하면서 오토 판매사라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다이아 유지했다고 판매사 유지를 안 하면 오토 판매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하반기에 또 했어요. 세일즈 유지를. 그리고 7월 하반기에도 했는데 뭐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너무 돈도 없고 물건도 막 너무 많이 쌓이고 7월 상반기까지 세일즈 유지하다가 멈췄어요. 좀 안 되겠다. 이거 물건 다 팔고 가자. 그래서 7월 하반기에 물건 다 팔고 8월 상반기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7월 하반기에 쉬었는데 다 못 팔았어요. 그래서 8월 상반기도 또 쉬었어요. 그래서 7월 하반기, 8월 상반기는 직급 유지 안 하고 있는 물건 열심히 팔고 8월 하반기부터 또 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4, 5, 6, 7, 8, 5개월 지났죠. 자연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세일즈를 가는데 다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후반기로 계속 했어요. 유지를. 한 번도 안 쉬고. 결론은요. 저는 사업 시작하고 직급 유지를 안 한 적이 2번밖에 없어요. 한 달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직급 유지를 안 쉬었어요. 오토가 된 다음에는 무조건 다이아 유지. 다이아 유지가 전후반기로 될 때는 무조건 샤론이 목표. 그렇게 지금까지 뛰어왔어요. 그래서 제 수입이 이래요. 저 보세요. 고공행진을 하죠. 1년, 제가 2013년 상반기 시작했는데 2015년 상반기 보면은 1000만 원이 넘어요. 거의 1200 되죠. 제가 리더스 클럽을 1년 8개월 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리더스 클럽 1년 8개월 만에 들어가요. 세일즈 유지 계속 하시다가 세일즈 유지가 전후반기로 될 만할 때 나 이제 오토야 하고 쉬는 게 아니라 다이아 유지를 목표로 계속 하세요. 제가 1년 5개월 만에 샤론을 갔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근데 다이아 유지를 18번인가 했어요. 다이아 유지가 12번이고 세일즈 유지가 15번인가? 직급 유지 쉬지 않고 했으니까. 그리고 샤론을 간 다음에 제가 스타를 1년도 안 돼서 갔거든요. 샤론을 2014년 9월에 가고 스타를 2015년 5월에 갔는데 샤론 유지를 10번 했어요. 9번 했어요. 매달 해서. 한 달에 한 번 샤론 유지해서. 한 달에 한 번 샤론 유지하고 안 할 땐 다이아 유지하고. 오토 다이아가 아니었어요. 오토 세일즈였어요. 넘치는 오토 세일즈. 제가 사실 직급 유지를 안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뭔진 모르겠어요. 제 그때 당시 오토 세일즈인데 저는요. 제 인생에 오토라는 건 없었어요. 계속 그 이상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다이아 유지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샤론 유지를 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토 다이아인데 샤론 유지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리더스 클럽을 빨리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토로 되는 게 좋죠. 오토로 되는 게 좋은데 제가 성격이 급하거든요. 속도가 느려요. 직급 유지를 어떻게 그렇게 전후반기로 할 수 있었느냐. 저만 전후반기로 했어요. 제 파트너들은 전후반기로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저는 파트너한테 항상 맞췄어요. 얼마나 하실 수 있으세요? 자긴 3달에 한 번 할 수 있대. 몇 번에 한 번 하실, 자긴 2달에 한 번 할 수 있대. 얼마 만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자긴 1달에 한 번 하겠대. 그럼 빈 구멍이 생기죠. 제가 맨날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난 전후반기로 할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직급 갈 때도 파트너들한테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얼마 내리세요라고 얘기 안 해요. 샤론 갈 때 얼마나 쓰실 수 있으세요? 다이아 갈 때 얼마나 쓰실 수 있으세요? 물어봐요. 나머지 건 제가 그냥 다 해버려요. 왜? 내가 가야 되니까. 내가 가는 거면. 아니면 안 가는 거지, 그냥. 못 가는 거지. 여러분들의 확실한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물론 스폰서만 따라가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도는 여러분 마음대로 못 내요. 스폰서를 따라가면. 스폰서 속도에 맞춰가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빨리 성공하고 싶으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속도를 내셔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 제 직급의 스폰서가 맞추는 상황이에요. 나 혼자 계속 가니까 스폰서가 나한테 맞춰서 유지를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고 제 직급에 맞춰요. 나는 그냥 가니까. 그렇게 되게 만드세요. 물론 그렇게 되려면 스폰서 도움 따위는 바라지 말아야지. 왜냐면 내가 대실적일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도움 받고 소실적 하시고 느리실래요? 도움 안 받고 빨리 가실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내 사업이니까. 이건 내 사업이니까. 물론 도와주시면 감사한 건데 안 도와주셔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스폰서가 뭐 은행은 아니잖아요. 내 은행은 아니잖아요. 돈 맡겨놨어요? 스폰서한테? 그냥 도와주면 감사한 거고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모든 스폰서가 나한테 대실적일 경우에는 진짜 도와주면 땡큐인데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본인들도 다들 소실적을 하셔야 될 텐데 나보다 돈 안 되는 스폰서한테 어떻게 도와달라 그래요? 나는 2천만 원 버는데 내 스폰서는 1,000만 원 벌어. 근데 어떻게 도와달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저희 많은 스폰서분들 중에 저보다 돈이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저보다 먼저 시작은 하셨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만의 목표를 잡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고속으로 성장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2015년에 제가 쌍둥이가 2015년에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임신을 하고 세미나를 다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애 죽이고 싶지 않으면 집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쌍둥이는 4개월부터, 그러니까 3개월까지만 안정기예요. 4개월부터 조심을 해야 돼요. 쌍둥이는. 근데 제가 4개월 때 의사 선생님 말 안 듣고 또 석세스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선 병원에 실려갔어. 조기 진통이 와서. 5개월 때 조기 진통이 와서 병원에 실려가서 2주 입원해 있다가 나와서 또 석세스를 갔다가 또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7개월 때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일을 해요, 못해요? 하긴 하지. 근데 뭘 못하냐면 전 제가 직접 다 다니면서 세일즈 미팅까지 다 했거든요. 그걸 못하니까 제가 전화로 미팅하러 오라고 했는데 병원으로 간절한 사람만 미팅하러 오고 그동안 내가 오는 게 싫었던 사람은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직급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나 이러다가 돈 안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직급 유지를 쉬어본 적도 없었고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불안했는데 제가 쌍둥이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신랑은 하반신 마비가 와서 정형외과에 입원했었어요. 허리 수술하고. 저희 신랑도 3개월 동안 못 걷는다 그랬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둘 다 각자 병원에 입원해 있고 큰애는 시어머니가 봐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저희가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일을 그 전처럼 못하고 있는데 물론 막 세미나 듣고 전화통화로 상담하고 이 정도까지는 했죠. 그 정도 일밖에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전에 하던 일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수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지는 않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15년부터 평균 보시면 1,000만 원은 계속 넘죠.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야, 애텀이 완전 대박이다. 이때 더 비전을 느꼈어. 사실 저희 남편은 저만큼 미쳐있지는 않았어요. 저만큼 미쳐있지는 않았는데 저만큼 미쳐있지 않았는데 요때 오히려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병원에 누워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거 보면서 저희 남편이 완전 뚜껑이 날라갔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파트너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애텀이 돈 되는 거 알아. 비전 있어. 근데 미친 듯이 안 하죠.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이전에는.
머리가 좋으니까 알아는 들었어. 돈 될 것 같아. 뭐 애터미 무한단계 무한주기가 당연히 되겠지. 근데 이게 가슴으로 요동치는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왜냐면 사실 저희는 엄마가 이미 애터미에서 이때 당시 리더스 클럽이었고 제가 시작할 땐 리더스 클럽이 아니었는데 제가 시작하고 한 6개월 있다 몇 개월 있다 리더스 클럽 들어가셨어요. 저희 엄마가.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제가 건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물도 있고 집도 두 채고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먹고 밭도 많아, 땅도 많으셔. 정확히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노후대책이 완벽하세요. 먹고 사는 지장이 하나도 없으셔. 놀아도 그냥 한 달에 몇백씩은 나오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저희 남편이 아유 뭐 안 되면은 부모님들한테 손 벌리면 되지. 약간 요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저랑 저희 남편이랑 둘 다 국가고시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준 자격증이 저는 교사 자격증이 있었고 저희 남편도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대학병원 취직은 다시 하기 힘들어도 그냥 동네 병원은 저희 신랑이 좋은 학교를 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원서 내면 다 붙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취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학교에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남편은 약간 뭐 안 되면은 딴 거 하지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삶으로. 애터미에서 뭔가 끝장을 안 보면 내 인생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사업을 했거든요. 왜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사형수의 마음으로 사업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나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럼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오늘의 삶이. 그런 마음으로 저는 애터미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남편이 처음엔 조금 저랑 트러블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애터미 시작했을 때 요 세일즈를 전후반기를 도전하면서 세미나를 다녔을 당시 그때는 라이브 스트림이 없었잖아요. 라이브 스트림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제가 언니한테 맡겼더니 남편이 애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네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사촌 언니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언니도 애터미를 해요. 리더스 클럽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주말 부부를 하고 이제 어쨌든 저는 그 집에 살면서 우리 언니를 컨택을 했지. 그래서 저희 형부가 제 자체 파트너로 언니랑 형부가 나왔던 거 이게 단련은 있었는데 안 나왔었거든요. 나오게 됐었는데 막 그렇게까지 하는 저를 보면서 저희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요렇게 많이 싸웠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약간 싸우다가 한 2달 정도 싸우다가 나중에는 싸우면 자꾸 제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딴지 걸잖아요. 야, 뭐 일하느라고 애 내팽개치면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알았어. 애 신경 쓰지 마. 내가 케어 다 할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 케어 다 하고 저녁에도 애 유모차 태우고 나가서 제품 전달하고 미팅할 때도 애 데리고 가서 미팅하고 파트너들이 다행히 잘 봐줬어요. 그런 식으로 뭐 야, 너 집안일 하느라고 애터미 때문에 집안일도 못하냐? 막 이렇게 딴지를 걸면 집안일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러니까 저도 진짜 독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게 만들었어요. 할 말이 없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우리 신랑이 두 손 두 발을 들더라고. 저한테 부부 사업자잖아요. 근데 저한테 스폰서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부부 사업자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 저희 사업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이 무조건 저한테 맞춰주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저희 남편이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둘 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했을 때 방향이 달라져 버리면 파트너들이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진짜 현명하죠. 저희 남편이. 진짜 현명해요. 그리고 이제 네가 하는 게 맞다. 나는 너만큼은 열정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수술하고 나서 빨리 파트너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된대. 우리가 일을 안 했는데도 돈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되게 저희한테는 또 한 번의 계기였고 그런데 저는 사실 시스템에 2, 3개월 정도 빠져 있었잖아요. 병원에 2달 입원해 있었고 애 낳고 한 달을 제가 쉬었단 말이에요. 그 산후조리 하느라고. 그리고 제가 한 달 만에 복귀를 했어요. 근데 쌍둥이잖아요. 큰애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복귀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베이비시터를 3명 썼거든요. 낮에 2명, 밤에 1명. 그래서 저는 빚을요 그때 제일 많이 졌어요. 왜냐면 나의 모든 수입이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생활비가 되게 모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저는 어쨌든 사업에는 투자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가지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는 제 밑에 너무 많은 파트너가 있었고 그 파트너들이 저한테 받았던 기운이 있는데 제가 집에 있으니까 이게 기운이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산하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달 만에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러면서 관절이 되게 안 좋아져서 제가 코로나 직전에도 허리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저한테 다들 걱정의 눈으로 보면서 애 낳고 그렇게 바로 돌아다니면은 몸 상한다 그랬는데 제가 성공하고 관리하면 돼요.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후회는 되지만 그래도 크게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그렇게 안 했다면 전 로열 리더스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도 리더스 클럽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친 듯이 다시 열심히 하는데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한 3개월을 쉬었더니 과거에 제가 미팅하면서 직급을 도전하게 만들고 했던 그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을 헤맸어요.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내 안에 열정이 이 열정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내가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게 다시 차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그만큼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시스템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오프라인 시스템은 없지만 물론 센터에서 돌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줌 미팅도 센터에서 들어요. 다 틀어요. 나올 사람은 나오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센터 안 가시는 분들이라도 시간 딱 맞춰서 정말 출근한다고 생각하고 옷 갖춰 입고 나와서 여기 앉아서 듣는 거랑 비디오 꺼보세요. 그때부터 들어 눕고 핸드폰 보고 집중 안 돼요.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거로 만드셔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서 다시 매출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쌍둥이를 낳고 호주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쌍둥이가 100일도 안 됐을 때 호주 후원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파트너들이 오지 말래. 어떻게 애 둘을 그 어린 애들을 놔두고 여기로 오냐고. 제가 한 2살에 한 번씩 호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이제 그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오픈하면서 성장하면서 제가 로열 리더스에 들어갔고 신기한 건 초창기에 제가 미친 듯이 직급 유지했을 때 성장한 것보다 더 빠른 성장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성장 속도잖아요. 여기 보시면 2020년 하반기 때 미친 듯이 성장하죠. 근데 이땐 코로나19 이후란 말이에요. 전 집에 있었을 때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미친 듯이 매출이 성장하기 시작한 게 줌 미팅 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럴까? 왜 이랬을까? 결론은 시스템. 제가요, 특이하게 저는 하도 빨빨거리고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제 산하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바빴던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번 집에서 나오면 이틀에 2, 3일에서 뭐 해외 갈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집에를 안 들어갔거든요. 애가 셋인데도. 이제 남편이랑 협의를 해야죠. 내가 외부 일정 잡을 땐 우리 남편이 한국 일정 돌거나 집 근처 일정 돌고 우리 신랑이 외부 일정 잡을 때는 제가 집 근처 일정 돌고 대구나 집 근처에도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센터가 산하에도 너무 많고 갈 데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내가 집중해야 될 곳은 일주일에 한 번도 가지만 그렇다고 집중 안 해야 될 곳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모든 곳을 다 가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분들한테. 근데 줌 미팅을 시작하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맨날 센터에 출근하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던데 말고 시스템이 없던 곳들의 파트너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줌 미팅을 하면서. 오히려 맨날 센터에 출근하던 분들은 센터에서 듣다가 줌으로 들으니까 별로였는데 잘 안 들어오시는데 이게 시스템에 막 갈급했던 분들은 줌 미팅에 매일매일 접속하고 특히 해외 분들이 줌 미팅에 매일매일 접속하면서 엄청 성장을 한 거예요. 결론은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의 어원이요, save yourself time, energy and money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 스스로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절약하는 것, 이게 시스템의 어원이에요. 시스템의 어원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절약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영업이 아니죠. 근데 영업을 왜 해야 되냐면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시스템의 완성은 여러분부터 시스템에 들어가고 여러분들 산하에 있는 분들이 시스템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시스템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본사 시스템이에요. 본사 시스템.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저의 개인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은 아예 안 올라와 있어요. 저는 온라인 교육센터로 제 유튜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센터에서 하는 모든 강의들이 유튜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서
유튜브로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실 본사 강의로 예전에는 본사 강의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본사 강의로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너무나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근데 몰라서 활용을 못해. 몰라서 활용을 못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굿모닝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오늘 성공대학 신청받죠. 5판 이상. 그리고 ABR. 이거 말고도요. 팝펀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엄청 많아요. 광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채널 애터미에 들어가면 각 나라 언어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모르면 활용 못하는 거야. 아니, 내 파트너 맨날 전화해서 물어봐. 혹시 제가 호주 파트너가 있을까? 영어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채널 애터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해. 나보다 몰라. 현장에 있는 분들이. 모르면 고객센터에 물어보든가. 유튜브도 각 나라별로 이제는 다 돼 있어요. 공식 애터미 유튜브가. 그러니까 지금 애터미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데 활용을 못해.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부터 파악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활용을 하잖아요. 알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본사 시스템 전부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스폰서님들이 돌려준 시스템 전부 다 활용하시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다 거기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는 거죠.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요.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었는데 그 확신을 줬던 이유는 좋고 싼 가성비 높은 제품이라서. 이것 때문에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성비가 높아서 좋고 싸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데 비싸거나 안 좋은데 싸면은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진 않아요. 한 번은 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성공의 요인이라면 자발적인 구매가 아니죠. 자발적인 재구매. 근데 답답한 사람들이 회원가입 시켰는데 물건을 안 사요. 자발적인 구매가 아니라고요. 자발적인 재구매이기 때문에 강매하셔야 돼요. 한 번은 쓰게 만들어야 돼. 강매가 안 되면 가서 발라주기라도 해. 저는 무조건 제품 들고 다녔어요. 써보게 하려고. 지금 되게 효과가 좋은 게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게 키즈랑 헤이독. 키즈 프로그램이랑 헤이독 프로그램인데 키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이들 제품으로 샘플링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차 기다리는 엄마들이나 이런 데 있을 때 가서 돌려요. 아니면 회원가입을 하면 주거나. 근데 그냥 돌려도 돼요. 한 번 드신 분들이 거의 돌리면 설명을 해야지. 요건 뭐고 요건 뭐고 요건 뭐고 설명을 해주면 한 아이들한테 먹여보고 거의 구매가 들어오세요. 재구매가. 그때 회원가입 시켜도 되고. 그런데 웬만하면 전달하면서 회원가입 시키는 게 좋은 게 먹어보고 딴 데 가서 산다니까? 먹어보고 딴 데 가서 산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때 회원가입을 시키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강아지 제품이 저희께 되게 좋아요.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워봐서 몰랐는데 키워보시는 분들이 우리께 진짜 좋대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님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상자에다가 소세지, 껌, 사료, 그리고 패드를 꼭 넣으셔야 돼요.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걸 넣어서 딱 보면은 사고 싶게 만들어. 그 정도가 한 5, 6천 원 정도 돼요. 5, 6천 원. 그래서 우리 어차피 회원가입하면 막 오랄케어 선물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원가입한 분들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거를. 선물로 주면서 대신 회원가입을 해야 돼. 근데 거의 90% 이상 재구매가 들어와요. 90% 이상.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인 구매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재구매예요. 그래서 한 번은 쓰게 만들어야 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주지 마세요. 그냥 줬으면 썼는지 안 썼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가입비랑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가능한 거예요. 벌써 11시네요. 김수진 본부장님이 ABR 없다고 더 해도 된다고 했는데 빨리 끝낼게요. 몇 장 안 남았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이제 추가로 PPT 집어넣은 건데 며칠 전에 제가 그 외국인 미팅 하는데 저한테 애터미에 성공하려면 필요한 5가지가 뭔지만 말해주세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기준이에요. 이건 제가 선정한 거예요. 즉석 질문이요. 제가 즉석으로 이렇게 대답해놓고 나서 참 잘한 것 같아서 제가 그때부터 써먹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애터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 애터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 근데 확신은요, 어디서 오냐면요, 2번. 제대로 알아야 확신이 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처음에 저한테 애터미 사업 시작했을 때, 너 세미나만 들어, 3개월 동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3개월 동안 세미나 들으면 제대로 알라고 3개월 동안 세미나만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세미나만 들었어요? 전 말 더럽게 안 듣는 파트너에서 그런 거는. 네, 이러고 세미나는 안 빠졌지. 세미나는 안 빠져,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엄마가 저한테 3개월 동안은. 세미나만 듣고 사람 만나지 말아라. 지금 생각해보면 제 파트너 대부분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 만나러 갔다가 거절당하면 총 맞고 들어가 버려요. 잠수타. 그래서 엄마도 그럴까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다행히 저는 확신이 있었는지, 시작하자마자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총을 맞았는데, 그게 총 맞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면, 거절하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또 갔어요. 거기에 상처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엄마를 3년을 거절했잖아요. 딸도 엄마를 3년을 거절하는데 한 번에 해주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한 번에 해주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한 번에 뚜껑 날아가고 막 돌아다니다가 상처 계속 받으면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5가지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들으세요. 내가 애터미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애터미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안다는 건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벅거리면서 설명이 잘 안 나오면 잘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이 너무 중요해요. 다행히 우리는 본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팀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세일즈 갈 때까지는 팀워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직급을 도전을 해보면 팀워크의 중요성을 느끼시는데, 세일즈, 다이아, 샤론, 스타 갈수록 3배 이상의, 거의 3, 4배 이상의 조직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세일즈야. 다이아 도전 내가 혼자 했어. 샤론 도전까지 내가 했어. 그러면서 스폰서하고 막을 치고 소통 안 하시는 분들이 스타 이상을 가면서 스폰서한테 결국 연락이 와요. 혼자 하기 너무 힘들거든. 그리고 기가 막히게 복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스폰서랑 소통 안 하면 내 파트너들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스폰서 마음에 안 든다고 스폰서랑 연락 끊지 말고, 적어도 스폰서한테 겉으로라도 비즈니스 관계는 하셔야죠. 우리 사업이에요. 왜 감정을 끌어들이세요, 사업에. 신뢰 관계까지 되면 가장 베스트지만, 너무너무 가족 같고 아름다운 관계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비즈니스 관계라도 가셔야죠. 같이 사업은 하셔야죠. 그런데 얘 마음에 안 들고 얘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얘랑 인사도 안 해, 사업도 안 해, 말도 안 할 거야. 이거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팀워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 2시간은 강의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끈기. 저는 애터미는요, 능력보다 중요한 건 끈기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애터미라고 생각해요. 이 5가지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 5가지를 내가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 5가지를 하는 파트너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요, 능력자 파트너 안 반가워해요. 제가 파트너로 인정하는 첫 번째는요, 시스템에 들어오는지예요. 왜냐면 확신이 있는지 제대로 아는지 이거는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내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만, 본인만 아는 거지. 그래서 일단 시스템에 들어온 파트너가 저한테 파트너고, 시스템에 안 들어오면 저는 파트너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아무리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저는 시스템에 안 들어오고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 건 봤는데 성공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제 생각이지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에 대해서 이제 안내만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애터미에 이미 성공하신 임페리얼님들, 성공자분들이 말씀하신 건데,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A코어 리스트 작성으로 평가. 이게 저는 애터미의 성공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공의 8단계대로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공자분도 계시지만, 제가 빨리 성공한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했고, 오토 판매사가 목표였기 때문에 판매사 유지를 전후반기로 한 거고, 제가 오토가 된 다음에는 내가 다이아 유지를 하면서 내 파트너를 판매사 유지를 시키면서 오토 판매사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 성공의 8단계대로 실천을 했고, A코어 리스트는 제가 사업 시작한 지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이더그 임페리얼님이 은퇴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나셔서 알려주신 건데,
A코어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이미 A코어 리스트대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더그 임페리얼님은요, A코어 리스트가 애터미의 성적표라고 하셨어요. 그럼 성적표 100점 맞는 사람은 우등생 졸업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성적표가 60점, 70점이면 생각보다 부진한 거야. 속도가 안 날 수도 있어. 그래서 A코어 리스트를 체크하면은 이덕 임페리얼께서 이거를 안내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은퇴를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산하의 각 센터를 한 번씩 도시는데 다들 죽는 소리를 하더래. 힘들어 죽겠어요. 사업이 안 돼요.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더래. 그때 생각나신 게 A코어 리스트고 다른 다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다. A코어 리스트를 애터미에 맞게 다시 만드셔서 저한테 이거 주시면서 이거 체크 안 해오면 상담도 해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담해봤자 소용도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성공의 8단계 A코어 리스트 안내만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성공의 8단계 4개랑 A코어 리스트 4개만 나눴는데 둘 다 8개잖아요. 4개 나눈 이유는 요 4가지는요.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필요 없어. 파트너 없어도 혼자 할 수 있는 거. 스폰서 없어도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요 A코어 리스트 4개 지키면 50점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50점은 따고 넘어갈 수 있어. 간절하신 분들은. 이거라도 지키시라고요. 50점은 따고 넘어가시라고. 근데 에휴 무슨 책 읽는다고 성공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전 성공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공할 수 있으면 진짜 별짓이라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책 읽기? 아 너무 쉽지. VOD 보기 당연히 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무슨 짓이라도 하면은 성공한다고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할 마음이 있는데 뭐 이런 걸 하는데 못 하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공의 8단계 꿈과 목표 설정부터 하시고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시죠. 그리고 그 인생 시나리오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번 달에 어떤 걸 할 건지 이번 달에 판매서 유지를 하겠다. 판매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몇만 포인트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세우는 게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센터에 나올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줌 미팅에 들어갈 거고 매일매일 스폰서와 상담할 거고 A코어 리스트에 있는 거 100점 맞을 거야. 이런 게 결의결단이에요. 그리고 제가 명단 보면서 다니다가 명단 끝난 다음에 전화번호 책 들면서 다녔다 그랬잖아요. 명단 작성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파트너가 오면은 앉혀놓고 명단 작성부터 시키셔야 돼요. 물론 일단 꿈과 목표 설정 물어봐야지. 애터미 하실 거냐고 물어보고 애터미 하실 거면 출근 몇 번 하실 거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 명단 작성 같이 하는 거예요. 내 명단이 끝나면 파트너 명단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명단 들고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성공하라는 게 아니야. 초청에 말을 하라고, 말을. 이런 ABR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들으면 오토소비자 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초청하세요. 싫다 그럼 말고 100명한테 말았는데 1명 안 하겠냐고요. 이건 여러분들 혼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안 먹어서 안 하는 거지. 밑에 있는 A코어 리스트 4가지도 마찬가지예요. 15분 책 읽기, VOD 시청, 미팅 참석, 애용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끼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4개는요. 혼자서는 못해요. 사업 설명 대상이 있어야 되죠. 후속 관리 대상이 있어야 돼요. 상담 스폰서랑 해야 돼요. 복제? 나를 복제할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뒤에 4가지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 1, 2, 3, 4를 안 하는데 파트너가 나오겠어요? 대부분 기다려. 파트너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 파트너 나오고 나서 하려고 하면 못해요. 어차피 처음에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1, 2, 3, 4로 연습을 하면서 파트너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업 설명은 뭐 파트너가 아니어도 할 수 있죠. 후속 관리도 파트너가 아니었는지 고객분들 1, 2, 3, 4를 하면서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사업 설명하고 후속 관리하고 그리고 스폰서는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 스폰서한테 상담하고 즉 스폰서와 상담이 잘 안 되면 위로 올라가셔라도 상담하셔야 돼요. 상담을 안 할 상담을 일단 하셔야 돼요. 상담을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복제. 상담을 할 스폰서가 없는 경우는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많이 했어요. 스폰서랑 상담하는데 뭐 상담이 탁탁 막힐 때가 있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전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알려주실 때도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거를 방향을 잡아가야 돼. 안내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 복제를 시키는 거예요. A코어 리스트 5번이 STP가 사업 설명이에요. 성공의 8단계에도 있고 A코어 리스트에도 있는 게 사업 설명하고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있으니까. 그리고 소비자 전달. 내가 오늘 매일매일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전달했느냐. 그리고 신뢰 쌓기.
실내 쌓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덕인 PD님이 정해주셨어요. 미인 대칭으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내가 이걸 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X. 그래서 A코어 리스트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를 하면 사실 스폰서한테 별로 상담할 게 없어요. 상담할 게 없으면 보고라도 하세요. A코어 리스트 체크한 거 보고하세요. A코어 리스트 체크한 거. 저 오늘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A코어 리스트가 만점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긴 시간이 아니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드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애터미는 무조건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 보통 방법을 찾아요, 사람들은. 근데 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방법을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이 더뎌지거나 멈춰 있거나 멈춰 있는 거 위기라고 느끼셔야 돼요. 성장을 하셔야 돼요. 성장을 못하고 있거나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문제예요. 전 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남이 문제라도 남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 여러분들 스폰서 파트너가 문제로 사업이 안 돼. 근데 스폰서 파트너를 바꿀 수 있냐고. 못 바꾸잖아요. 성격을 바꿀 수 있냐고요.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서 문제를 찾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업이 발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애터미 말씀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욥기 22장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분명히 여러분들 길에 빛이 비추어질 건데 먼저 결정을 하셔야 길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나아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을 향해서 목표 설정 확실히 하시고 더 성장하는 아직 2021년이 그래도 3달 남았어요. 10, 11, 12. 3달 동안 오토 판매사 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아니신 분들은 오토 판매사 되기 위해서 목표를 잡아보시고 성장하는 좋은 마무리를 맺는 2021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성공자님의 성공 스토리는 감동과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김은혜 스타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